자료 배울 거는 다 배웠지 싶어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8개, 그 다음에 신에너지 3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료전지까지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수업 진도가 좀 늦으면은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보강까지는 아마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일단 오늘 수업을 하고 내일 수업을 마쳐보고 진도가 연료전지 쪽에서 진도가 좀 늦으면은 보강을 뭐 하루 뭐 12월 6일 날 보강을 하든지 그건 내일 이야기 드릴게요. 예, 제 이야기 잘 들리죠? 김은지, 은지야, 김은지, 예. 자, 그래서 내일 결정을 내리도록 할게요. 아마 안 되겠나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시험은 제가 채팅방에 뭐 아마 3번째 공고를 했죠. 그죠? 12월 7일 날, 예, 2시 30분부터 시험을 칠 계획이라는 걸 공고를 했습니다. 자, 바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는 원래는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에너지는 제가 그냥 이름 붙였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죠?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8개 하고 신에너지 3개 부부인데, 우리가, 수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여기 차세대 에너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SMR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극히 일부 국가에서 조금 이따 보시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도 11개국 특히 우리나라 K스타 쪽으로 해서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지금 좋은 결과 성과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도 아직은 뭐 걸음마 단계죠.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좀 기초 베이스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하자 자꾸 콜이 들어옵니다. 예. 그게 어떠냐 그러면 핵융합입니다. 태양이죠. 그죠? 그냥 인공적으로 태양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 도시들. 그래서 핵 분열이 아니고 핵을 융합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돈 조금 이따 다시 또 보고. 자, 우리나라 같은 97%를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죠. 그죠? 석유 소비가 7이고 전력 소비가 1입니다. 참. 이래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해요? 12 내지 12위 130개국 중에서 상당히 달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개발했죠. 그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대체 에너지 개발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초전도, 예, 융합, 핵융합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코리아 스타 해가지고 K스타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K스타. 예,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 인공태양을 하나 만들자 하는 겁니다. 실험실 안에서. 예, 상당히 좀 원대한 꿈이죠. 그죠? 지금 현실 2050년쯤 되면은 이게 현실화 될 겁니다. 그러다면은 좀 거짓말 보태가지고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자, 핵융합 발전이죠. 그죠? 원자력 발전하고 핵융합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은 이거는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핵융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잘 아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쓰는데 여기는 중수소, 삼중수소죠. 그죠? 중수소. 예, 중수소 1에 2짜리하고 뭐예요? 삼중수소 1에 3짜리를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걸 쓰게 해가지고 뭐를 하겠다? 핵융합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격도 보면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으면 한 900불 정도. 요거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도 보면 5천만 원 정도. 이거는 540. 또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 와야 되죠. 그죠? 처리했는 거. 폐기물도 원자력 발전은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같은 폐기물이 발생돼 가지고 드럼통에 넣어 가지고 뭐 저장소에 하죠. 그죠? 이거는 중준위 폐기물만 어느 정도 형성된다. 그다음에 안정성도 이거는 뭐 우리가 99% 안정하다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건 뭐예요? 완전 100% 안정함. 핵 분열이 아니죠. 그죠?
핵융합을 시키겠다. 뭐를 전혀 우리 인체에 끼치지 않는 중수소, 삼중수소를 가지고 결합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좋죠, 그지? 근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00만 킬로와트 거, 예, 운영시 연료 소모의 양을 보면 핵융합 조금 전에 봤죠, 그죠? 핵융합 한 10톤 정도 받고, 우라늄은 30톤 들어가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LNG 같은 거는 뭐 110만, 예, 석유 같은 거 150만, 유연탄 같은 거는 220만 들어가.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 그죠? 예. 요게 지금 우리나라 K스타, 예, 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를 지금 여기서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자,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태양, 핵융합, 인공 태양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 자체는 뭐예요? 수소하고 헬륨의 핵융합 반응으로 엄청난 열 나타내죠, 그죠? 이거 원리가 뭐냐면 수소 원자 4개하고 결합해가지고 한 개 헬륨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초 약 7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죠, 그죠? 수소가. 예. 이 반응을 조금 이따 봅시다. 반응은 뭐 간단하죠, 그죠? 수소 4개, 이중수소, 삼중수소죠, 그죠? 중수소, 삼중수소. 즉 뭐예요? 1에 2짜리하고 뭐예요? 요거 하고 뭐예요? 수소 얼마짜리예요? 1에 3짜리죠, 그죠? 3짜리 하면은 뭐가 생겨요? 2개 결합을 시키면은 여기서 헬륨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헬륨.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 헬륨이 2에 4죠, 그죠? 2에 4하고 플러스 뭐가 나와요? 중성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로에 1이죠, 그죠? 반응은 간단하죠, 그죠? 어. 요때 뭐가 돼요? 질량 결손이 생겨버리죠. 수소 4개가 얼마쯤 돼요? 수소 4개가? 수소 한 개의 질량이 얼마쯤 되냐 하면은 1이죠. 우리는 그냥 1인데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1.008쯤 되죠. 그죠? 1.008이니까 얼마쯤 되냐? 곱하기 4 하면은 4. 얼마 나오나? 4.48이 32. 032네, 그죠? 4개, 수소 4개. 수소 하나를 1.00678로 봤을 때, 예, 곱하기 4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헬륨 같으면은 얼마예요? 헬륨 2의 4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2의 4지만 실제로 질량이 얼마예요? 질량이 4.003 한 7% 정도, 0.7% 정도죠. 요 빼면은 한 얼마예요? 0.7%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0. 한 빼면은 0.029죠, 그죠? 여기서 요거 빼면은 0.029죠, 그죠? 0.029만큼 질량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 어떻다는 거예요? 헬륨보다도 더 무겁다는 거죠, 그죠? 요 놈으로 변할 때 질량이 얼마만큼요? 맞죠? 숫자가 4.032에서 4.003을 빼면은 0.029 맞죠? 예. 0.029만큼 질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질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질량을 잃어버렸다. 질량이 결손됐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질량 결손이 됐다고 할 때 요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죠?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원리예요? 아인슈타인 원리죠. 그죠? 아인슈타인 E 이꼴은 뭐예요? MC 스퀘어. 그죠? 요게 질량 결손이죠. 그죠? 요때 광속이죠. 그죠? 광속이 스퀘어죠. 그죠? 그래서 줄어든 양만큼 얼마 줄어들었어요? 0.029만큼 줄어든 양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뭐예요? 아인슈타인 얘기죠. 이게 바로 핵융합 반응이죠. 예, 미리 한번 살펴보고.
자, 헬륨으로 이제 변환된다. 자, 그러면 중수소, 삼중수소는 어디서 구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중수소 바닷물 속에 이 정도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중수소 이 정도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각 바닷물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뭐 지금 제가 얼마든지라고는 무한정 핵융합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개발돼야 되죠. 그죠? 기술이 개발되지만도 너무너무 부존 자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닷물 속이라든지 우리 땅에 얼마든지 캐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라늄처럼 막 가공하고 재처리하고 이런 과정까지 그건 번거롭고 돈 엄청 많이 들고 방사능까지 위험 있죠.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 안전하다는 거죠. 그죠? 자, 요 놈을 연료로 해가지고 플라즈마 상태를 만듭니다. 1억 도씨 만든 후에 핵융합 반응을 발생시켜 연료에너지를 어디로? 전기에너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1억 도씨가 넘는 고온에서 수소 원자끼리 중수소, 삼중수소끼리 만나가지고 요때 융합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질량 결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2의 4의 헬륨을 만들고 중성자를 만들어 버리죠. 그죠? 그때 얼마예요? 0. 얼마만큼? 0.29만큼 질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수소, 삼중수소로 해가지고 아까 또 반응식 써줬죠. 그죠? 그만큼 떨어질 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E 이퀄 MC 스퀘어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에너지 방출하는 게 인공 태양이란 원리라고 똑같다는 이야기. 원자력 발전은 아니죠. 그죠? 원자력 발전은 이거죠. 그죠? 네. 분열이죠. 자, 여기 나오죠. 자, 중수소, 삼중수소. 요놈을 어디에? 뿌라치마 속에 넣어가지고 1억 도씨로 가열 내봅니다. 지금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 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아까 반응식 써줬죠. 그죠? 그러면 중성자 뭐예요? 에너지를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헬륨 2의 4가 만들어지죠. 그죠? 2의 4가. 요때 질량이 얼마만큼? 이거는 얼마예요? 수소 같으면은 얼마예요? 2의 5쯤 되죠. 그죠? 두 개니까. 2의 5에서 요대로 가는 거죠. 그죠? 2의 2의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 나와버렸죠. 그죠? 이때 에너지가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스팀을 데우든지 뭐 전기를 발전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지금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핵융합 기술이죠. 1억 도시 이상 초원공 플라즈마를 만드는 게 기술입니다. 태양이 우리가 꺼져버립니까? 안 꺼지죠. 그죠?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이 지구가 태양이 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몇 도? 1억 도. 자,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필수죠. 그죠?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뭐 신체에서 팔이 중요하냐, 머리가 중요하냐, 심장이 중요하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번, 2번, 3번 달아놨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 대신 1억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만들어가지고도 안정적으로 열량을 뽑아낼 수 있고,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1억도시. 자, 우리가 1억도시 그러면은 가둬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는 이야기.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도를 열을 가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뒤져보면 알겠지만도 중간에 띄워버립니다. 벽면하고 부딪히면 1억도시에 안 녹는 게 없죠, 그죠? 초전도체를 해가지고 공중에 그 용기 안에서 띄워버립니다. 그건 좀 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가둬 놓을 수는 1억도시 만들긴 만들어도 가둬 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핵융합을 일으켜 자 중수소, 삼중수소 연료 있는 건 알아요. 그죠? 바닷물하고 지각하고 바닷물 속에 중수소 있고 지각이라 우리 땅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지각하고 그다음 바닷물에 삼중수소 있는 건 안다네. 어떻게 깨끗하게 잘 처리해가지고 하느냐. 이런 세 가지 핵심만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도 있다 그러면은 어떻다 인공태양 만드는 거는 쉽다는 이야기. 지금 프랑스에서 국제 핵융합 실험소 실험로에서 7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여가 있습니다.
토카마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죠.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억 도시를 올려가지고, 1억 도시 올리는 건 올립니다.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한 달쯤 됐을 거예요. 30초를 유지했습니다. 30초. 30초가 안 되죠. 그죠?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쭉 30초 아니라 뭐 하루가 가든 1시간이 가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마 30초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 그래봤자 뭐 많이 안 달려들어 있습니다. 미국, 뭐 영국, 우리나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서 달려들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 돈을 출자합니다. 7개국에 하는데 출자를 하고 우리나라 나름대로 또 케이스타라는 것을 또 따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 전에 한 30초 유지하는 게 성공했다.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0초 뭐 순간적이지만은도 상당히 길다 연구하는데. 그래서 이 핵심 인공기술, 인공태양 만드는데 핵심 기술이 요겁니다. 세 가지. 1억 도시 올리는 거,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제어해가. 그다음 가둬 놓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연료. 그게 아직 성결 과제에 있다. 연료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가 있고, 아이고. 자, 장점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원자력 발전 효율보다 훨씬 나습니다. 홍보하죠, 그죠?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데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 사고 시 즉각 중지시거든. 폭발 우려가 없다. 방사능 폐기물 없다. 네. 대기 오염 물질 없죠. 온실가스 없죠, 그죠? 단점은 이제 아까 그거죠. 세 가지입니다. 높은 온도, 운전 시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다. 1억 도시 올려. 아까 그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한두 가지 있지만. 네, 우리나라 이렇게 하고 있고, 제작 참여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연료 공급 장치도 있고, 불화치마 가열 장치, 이게 1억 도시 올리고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제 7개국 참여 실험론을 하고 있고, 35년도에 이제 500메가와트급 핵융합 2050년 되면은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요원한 이야기지만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만 개발되면은 신재생에너지, 석탄이니 뭐니 다 필요 없죠, 그죠? 예, 상당히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뭘 이야기했어요? SMR 이야기죠. 스몰 모듈러 했죠, 그죠? SMR 300메가와트 거. 예, 그것만 개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심에 막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도심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 굳이 바닷가에 설치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상당히 이거는 높은 온도가 나오죠. 이익분 MC 스퀘어니까, 그죠? 예. 상당히 좋은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데 참여를 하죠. 그죠? 화공가니까. 예.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2050년도에는 전력 생산 고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95년도에 K스타 상당히 일찍 출범했죠. 그죠? 2005년도에 국제 핵융합 15년도고 데모 장비 이제 2030년도에 하고 2050년도에는 발전소를 건설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K스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1억 도시 올려가지고 30초 유지했다는 이야기. 상당히 대단하고 획기적인 이야기죠. 네. 자, 요걸로써 해가지고 마지막에 수소에너지 빼고 이제 인공태양 만드는 거. 예,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 있나요?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없으면은 바로 연료전지 쪽으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죠? 예. 맨 앞에 우리가 석탄가스화 배웠고,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배웠고, 그 다음에 석탄가스에서 나오는 수소에너지도 우리가 IGCC 같은 거 했죠. 그죠?
그 다음 IGFC 쪽으로도 이용했죠. IGFC라는 게 뭐예요? 수소가스를 이용해서 연료전지 하겠다는 거죠. 그죠? 석탄가스에서 나온 거 가지고도.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는 그냥 막 만들면 되죠. 그죠? 세 개 있죠. 그린, 그레이, 뭐, 블루, 그죠? 거기서 나오는 수소에너지를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연료전지에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료전지에. 배터리하고 연료전지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배터리는 잊어버리고, 배터리는 자동차,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죠, 그죠? 이 연료전지는 3차 전지입니다. 3차 전지. 연료전지하고 배터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자, 연료전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연료전지는 뭐, 우리 나중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수소가 들어갑니다. 수소. H2. 우리가 이제까지 석탄가스, 수소에너지에서 수소 뽑아낸 이유가 이 수소를 이게 연료전지입니다. 전해질 있고, 여기 전해질 있고, 산소만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수소, 산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소는 이쪽으로 보내고, 나오는 에너지가 전자, 요래 돌리면 되죠. 그죠? 그럼 나중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연료전지입니다. 수소를 공급시켜 주는 겁니다. 산소는 대기 중에 얼마든지 있죠. 그죠? 필터 해가. 지금 요게 뭐냐면 수소 전기차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전기차. 수소 전기차가 요 원리로 가는 겁니다. 수소 전기차. 예. 자, 그 다음 신에너지 요거 배우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연료전지. 재생에너지는 뭐 8개 있는 거 우리가 봤죠. 그죠? 예. 자, 뭐 이런 문제, 연료전지 뭐 똑같습니다.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나 환경오염 문제라도 에너지 지역이 편중되어 있고 수급 불안정 문제가 있고 에너지 고갈 우려가 있으면 탈화석연료,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연구 개발했는데 그것이 수소 우리나라 같은 데는 2019년도에 원년으로 삼았죠. 그죠?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소 경제화 사회로 간다 그랬죠. 수소 경제화 사회가 뭐냐? 화석 연료에서 수소 사회로 가자는 겁니다. 그럼 수소를 어디에 쓰느냐? 연료전지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라는 것은 배터리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수소를 대표하는 기술이 뭐냐? 연료전지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죠? 수소 집어넣고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필터 해가지고 어떻게 전지에 집어넣으면은 뭐예요? 불이 반짝반짝하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생기는 게 뭐예요? 물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예요? 물을 전기 분해하는 역반응이죠. 그죠? 수전 반응 역반응이죠. 그죠? 자, 물을 전기 분해하는 H1 플러스와 OH, 뭐, 1 마이너스, 이래도 전기 분해죠. 이게 전기 분해죠. 그죠? 전기 분해. 이 역반응이 뭐예요? 바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연료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료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데 쓰겠다는 겁니다. 분산 발전기라든지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뭐 건물, 가정, 주택 이런 데다가. 그래서 연료전지 사용, 에너지 사용 절감을 에너지 안보에 적극적으로 온난화에 적극적으로 CO2 배출 전혀 없죠, 그죠? 수소를 쓰니까. 그다음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하고 국내 산업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수소만 개발해놔도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죠. 연료전지 쪽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수소를 가지고. 수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도 수소 단독은 거의 못 쓰죠. 그죠? 이쪽으로. 어디로? 연료전지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 전지는 뭐 여러분들 일반 전지 이야기죠. 그죠? 전기에너지를 발생한다. 물리전지는 뭐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만드는 태양전지, 원자력 전지 같은 거. 자, 우리가 배우는 건 화학전지 중에 하나죠. 그죠? 화학 변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죠? 1차 전지는 충전 불가능이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그죠? 여러분들 그 알칼리 배터리 짜면한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충방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 3차 전지를 연료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수소라든지 천연가스, 석탄가스에서부터 뭐를 뽑아내요? 수소가 연료죠. 그죠? 이 연료를 이용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뭐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를 3차 전지 혹은 연료 전지라고 이야기한다. 자, 간단하게 뭐 배터리 딱 요 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배터리 부분은 좀 넣으려고 하다가 배터리는 여러분들 뭐 많이 길어질 거 없고, 예, 그래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터리는 뭐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전기를 저장하는 게 배터리죠. 그죠? 충방전 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 그대로 옵니다. 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전력원으로 쓸 수 있죠. 그죠? 충방전만 해놓은 거죠. 그 대신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전기차 같은 거. 그죠? 전기차 충전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자연 방전돼 버리죠. 우리 겨울철에 자동차 배터리 방전되듯이. 그죠? 예. 요거는 뭐 간단하죠. 그죠? 양극에 예를 들어서 제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양극의 리튬이온 배터리 예,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전압이 결정되고 그다음 음극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쪽에서 나오는 리튬이온이죠, 그죠? 물론 리튬이온을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분야책도 있는데 리튬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리튬이온 음극에서는 리튬이온 저장해가지고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가지고 어떤가 전기를 물론 중간에 분리막이 있죠, 그죠? 전에 충전과 방전이 있다. 그래서 요게 플러스 극이죠. 그죠? 플러스 극에서 리튬이온 Li1 플러스하고 그 다음 전자가 어디로 가요? 음극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 방전된 놈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죠. 그죠? 이쪽으로. 음극에 있는 리튬이온과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충방전이 가능하다. 이게 배터리, 전형적인 배터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1900년도에 납축 전지가 있었죠. 그죠? 납축 배터리. 그 다음에 50년도부터 니켈계 배터리, 그 다음에 리튬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는 아직 뭔지는 모릅니다. 예. 고분자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데 주로 많이 쓰고, 작아지니까 더 작은, 보통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같은데, 예, 전부 다 리튬이온 배터리 많이 쓰죠. 그죠? 상당히 좀 불안정하죠. 그죠? 예. 그래서 전의 질을 쓰죠. 그죠? 전의 질을 쓰니까 액체죠. 그죠? 액체를 쓰니까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죠?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전체 고체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밀도가 상당히 좁죠. 그죠? 그래서 불이 안 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고체 배터리로 개발하고 있다. 아직은 뭐가 좋다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러나 개발은 하고 있다. 그런 차세대 배터리는 이런 데 많이 쓴다. 이거보단 더 좋죠. 그죠? 이거보다도 더 좋고, 이거보다도 더 좋고. 자, 연료전지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수소, 산소. 요거는 산소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소만 공급해주면은 두 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열이 만들어지고 부수적으로 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네. 물을 전기분해, 이걸 전기분해하는 역반응이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건 뭐, 내보다도 여러분들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연료인 수소만 집어넣어주고, 대기 중에 있는 산소만 집어넣어주면 연료전지가 된다는 겁니다. 전기와 열과 물이 얻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외부로부터 수소는 산소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 필터가 받고, 수소는 만들어 놓은 거, 그린, 그레이, 블루. 그 중에 수소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죠? 예. 공급받기 때문에 이건 충전하고 충전 개념이 아니죠. 그죠? 연료만 채워넣으면 이 연료라는 게 뭐예요? 수소만 넣어주면은 전기가 생산된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죠. 그죠? 수소 전기차 우리가 앞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전기차는 충전식인데 전기차 2차 전지죠. 그죠? 2차 전지 배터리를 충전시키는데 모르겠어요. 100% 충전시키는데 뭐 8시간 간다. 급속 충전은 뭐 4시간 가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걸리는데 수소 전기차는 얼마 가요? LPG 가스처럼 상당히 간단하죠. 그죠? 한 30초, 1분도 안 걸리죠. 그죠? 그 정도 수소를 집어넣어 보면 된다. 상당히 빠르다. 자연 방전 없죠. 그죠? 방전은 기후 조건, 기상 상황 거의 없죠. 그죠? 배터리 개념은 아닙니다. 예. 충방전 개념이 아니다. 예.
자, 그럼 연료전지는 그럼 언제부터 했냐? 그러면 1939년도, 예, 영국의 글로브가 발명했습니다. 상당히 빨리 발전했죠, 그죠? 그 다음에 52년도에 베이컨 전지를 개발해가 특허 취득하고, 1세대 연료전지 인산형입니다. P. 그죠? 그 다음에 2세대, 예, 용융탄산은 CO3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기술 개발. 3세대 고체 산화물용. 예,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기술. 이제 4세대 연료전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고분자 전해질 속에 전해질을 액체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고체를 집어넣어 보자는 거입니다. 바깥에 연료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들어가는 거는. 예. 그래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지금 4세대 연료전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어느 것이 더 좋다는 아직 데이터 안 나왔죠. 그죠? 미국에서는 뭐 1960년대부터 아폴로 11호에 탑재대가 이때는 알칼리형 연료전지를 썼습니다. 알칼리형. 예. AFC를 썼습니다. AFC라고 했습니다. 알칼리 연료전지라고 해서 AFC, 알칼라인 퓨어셀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선 전력으로 쓰고 물이 만들어지니까 식수로도 썼죠. 그렇죠? 그다음 90년도에 미국 이런 데서 상업화되고 한국은 연료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연료전지 선도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1988년도부터 이제 G7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예, 포스코 에너지가 가장 먼저 포스코 에너지 예, 포항 내려갔죠. 삼성동에 역삼동 인구가 삼성동에 있다가 전체 에너지 사업부를 포항으로 옮겨버렸죠. 그렇죠? 예, 퓨어셀 쪽으로. 예, 포스코 에너지 쪽. 그래서 2008년도에 보면은 서울시하고 연료전지 발전소 예,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암동.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상암동에 뭐가 있기에? 단지도 있죠, 그죠? 그것서 뭐가 나와요? CH4가 나오죠, 그죠? 난지도는 서울시 거죠. 그 다음에 연료전지 기술 개발하는 업체 포스코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CH4에서 우리가 메탄 개질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수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놨죠. 수소 충전소 만들면 수소 뭐예요? 전기 자동차 들어가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인천 서구 산업단지에 예, 2014년도에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MCFC라고 우리가 약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융탄산. 네. 용융탄산염 상대 분자식이 좀 복잡하죠. 그죠? LIC죠. 그죠? LICO2 스토리. 네. 그 다음에 4개 했고. 그 다음 경기도 평택에도 세계 최대 규모 36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죠? 네. 선진국 수주이다. 우리나라 연료전지도. 그러니까 수소차 먼저 만들어냈다면 좀 거짓말이지만도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죠. 그죠? 자, 연료전지는 화학 시스템하고 전기화학 분야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개발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아까 보면 경기도 그린 에너지 같은 거 58.8메가와트 이 실제 사실입니다. 상암동 연료전지 여기서 수소 만들어가지고 수소 충전소 봉탄의 연료단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놨던 상당히 작죠, 그죠? 규모가 이런 거는 몇 개 있죠, 그죠? 도심에도 설치할 수가 충분히 있다. 님비 현상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에너지는 뭐 화학 에너지를 연료 에너지로 바꾸고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전기 에너지로 바꿨죠, 그죠? 이 연료전지는 수소, 산소만 갖다 집어넣으면 화학 반응에,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바로 만들고 어떻게 해요? 부수적으로 물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죠? 상당히 좋죠. 예. 그래서 연료전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료전지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효율이 상당히 좋죠. 그죠? 90%. 자, 연료전지 면적이 얼마냐? 2000스퀘어미터. 2000스퀘어미터 같으면은, 3.3으로 나누면은 얼마쯤 돼요? 한 600, 700평쯤 되죠. 그죠? 700평. 700평 채 안 됩니다. 600, 한 7, 80, 8, 90평 되죠. 예를 들어서 700평이다. 예. 700평만 있으면 연료전지
하나의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태양광 같은 거는 땅 잡아먹는 하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효율은 15%도 많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실험실에서 20%, 21%인데, 실질적으로는 15%. 이거, 자, 이거 2000 스퀘어미터죠, 그죠? 이거는 보세요. 만 쪽으로 나가죠. 50배. 설치 면적. 풍력은 어떻게 해요? 350배. 무려. 그래서 이쪽보다는 효율면이라든지 땅 잡아먹는 하마보다는 연료전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료전지 그래봤자 핵심이 뭐예요? 물론 그 전지 부분이지만도 수소만 잘 공급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제 수소는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생가스를 쓰든지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만들었다. 연료전지만 개발하면 된다는 이야기. 그러려면은 큰 공장도 필요 없고 전기를 바로 수소는 외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연료만 외부에서 가져오면 되죠. 산소는 있는 거 쓰면 되죠. 그렇죠? 이러한 장점이 있다. 상당히 좋죠. 그죠? 자, 태양광하고 연료전지하고 비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N층 PN 이쪽이죠. 태양광이 내리쬐죠. 그렇죠? 자, 광전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광전 효과라는 게 뭐냐? 금속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광전 효과죠. 그렇죠? 전공하고 전자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전자는 N은 어디로 가요? N층으로 가죠. 전공은 어디로 가요? Pn층으로 가죠. Pn 접합이죠. 요래 가지고 전자가 흘러 가지고 전류가 흐르고 해가지고 전기가 발생되는 게 태양광 원리 시스템입니다. 자, 연료전지는 이야기했죠. 요건 전해질입니다. 여기 전해질. 요게 연료고, 연료국이 뭐예요? 수소죠. 그죠? 수소. 우리가 외부에서 만들었는 거 수소만 집어넣어주고 대기 중에 있는 산소, 공기극이라고. 산소를 넣어주니까 공기극이죠. 그죠? 연료 집어넣으니까 수소극이.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전해질을 중간에 넣어놔. 자, 그래가지고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수소가 들어가가지고 H1 플러스와 뭐예요? 일렉트론을 만들죠. 그죠? 산화 반응이죠. 수소가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자는 이쪽으로 흐르죠. 전기를 내죠. 그 다음 산소와 반응에는 수소는 뭐로 만들어져요? 물로 만들어집니다. 즉 요거는 태양광은 광전 효과에 의해서고 요거는 연료전지는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마찬가지죠. 그죠? 수소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고 수소이온과 전자가 만들어지죠. 전자는 이렇게 돌죠. 그죠? 전기가 불고 수소가 수소이온하고 전자로 분해되죠. 그죠? 산화반응이죠. 그죠? 그 다음 전해질 이쪽이죠. 전해질. 거쳐가지고 수소이온. 요 수소이온이 어디로 가요? 공기고 산소 들어오는 데로 가죠. 그죠? 물론 백금 촉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외부로 흐르고 공기극에서 여기서 산소 들어가는 놈은 여기서 나오는 수소 어딘도 수소 이온하고 전자하고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물이 생성되는 바다이죠. 요게 뭐예요? 아나이드 즉 연료극에서 만들어지고 요거는 공기극에서 만들어지는 것. 결국은 반응 메커니즘이 불이 만들어지는 거죠. 간단하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요게 핵심이죠. 이제까지 수소는 만들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장점은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상당히 발전율이 좋다. 종합 효율이 한 8, 90%좀 된다. 예,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다. 내연기관은 25%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무려 얼마예요? 60%좀 되죠. 그죠? 그 다음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손실이 없다. 이거 장거리 울산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데까지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상암동에 부지만 있으면 아까 한 600평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공장 하나 차려놓고 수소만 가져오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말은 가도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송배전에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죠. 그죠? 전력 손실, 수돗물도 마찬가지죠. 그죠?
100으로 보냈을 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게 80%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 20%는 뭐예요? 누수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 이야기.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런데 상당히 좋다. 연소 과정에서 저공해다. 싹스낙스 배출이 거의 없다. 화력발전소 대비 이게 절감된다. 전기, 열, 물 동시에 생산되죠. 그죠? 그 다음 열병막 발전소, 냉물 이런 것을 배열 해소할 수 있다. 충전 필요 없죠. 배터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수소가 있는 한은 전기를 무한정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듈 제작으로 작게 만들어 가지고 발전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뭐 얼마든지 조절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마을 단위 도서 섬 지역에 수소만 공급하면은 발전소 얼마든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적게 만들어도 높은 에너지를 만든다. 소음이 있긴 있습니다. 적다. 예. 전자파 영향이 상당히 좀 적다. 그러므로 인체에 영향 없다. 그죠? 그 다음 설치 장소 제약이 다른 것보다는 적다는 거죠. 그죠? 도심에 설치 가능하다. 시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고, 이러한 장점이 상당히 좋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탄하고 LNG 복합. 이거는 뭐 100% 수입해가 쓰죠. 그죠? 자, 연료전지하고 용량은 뭐 우리가 볼 필요 없고, 건설 입지 같은 거는 이런데 해안이라든지 인구 없는데 설치하죠. 님비 현상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수개월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도심에 설치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효율성 높죠, 그죠? 물론 다른 것도 높습니다만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기하고 뭐요? 열 나고 이거는 전기 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태워야 돼요. 여러 가지 제조를 해야 되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물이 나오죠, 그죠? 전기도 나오고. 어. 송배전 설비 이거는 무려 뭐 숫자를 외우지 마세요. 3.6% 손실이 있다. 이거는 전혀 없죠, 그죠? 그다음 환경성 같은 거, 낙스 같은 거, PM 먼지 같은 거, 소음은 좀 있다 그랬죠, 그죠? 소음은 어느 정도 있고, 삭스낙스 같은 거, 예, 나오는데 먼지 같은 거 전혀 없죠. 그래서 상당히 각광받는 3차 전지다. 자, 그다음 단점은 이제 아직은 고가격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화력발전소 건설은 1200불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예요? 연료전지 발전소 3000불 이상. 아직은 왜? 연료전지 개발이 그만큼 안 됐다는 겁니다. 연료전지라는 게 뭐예요? 수소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이겁니다. 이거 스택 이야기입니다. 스택. 예. 거기에 들어간 백금 촉매 써야 되죠. 상당히 고가격이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아직도 미흡하죠. 그죠? 세계 각국에서. 그 다음에 수소를 수송 저장하는데 아직 우리가 배웠지만도 어느 정도 제약 따르죠. 그죠? 메탄올로 반응시킨다. 암모니아로 하느냐, 뭐 수소를 그대로 탱크로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죠. 그죠? 뭐 마이너스 253도까지, 예, 압축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가져오느냐, 뭐,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수소 이야기도 수소 이야기지만도 연료전지 이야기입니다. 연료전지가 속에, 스택.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긴수는 스택, 내구성. 뭐, 계속해서 무한정 쓸 수는 없죠. 그죠? 스택이라고 해서 셀을 적층해 놨는 게 스택입니다. 실질적으로 스택에서 STAACK에서 스택에서 뭐예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전체가 스택입니다. 그래서 양극에서 수소가스, 음극에서 산소가스를 집어넣어 주죠. 그죠? 이게 뭐라는 이야기요? 스택이라는 겁니다. 스택이 적층돼 있죠. 그죠? 판이 요건 지금 하나로 돼 있는데 요래 반응해가지고 전자를 내보내가지고 전기를 일으키고 부수적으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죠. 그죠? 그다음에 물리전지는 솔라셀 계통 우리가 이미 봤죠. 그죠? 화학전지는 프라이머리 배터리 같은 거 1차 전지죠. 그죠? 망간 배터리, 알칼리 배터리, 리튬 배터리 같은 거 알칼리, 징크 배터리 같은 거 네. 우리가 이미 이거 쓰고 있죠. 그죠? 알칼리 배터리 같은 거는 뭐 어디에 쓰고 있어요? 뭐 플래시 같은 데 쓰고 있고 리튬 배터리 같은 거는 어디에 쓰고 있어요? 뭐 옛날에 뭐 리튬 배터리 어디서 썼어요?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썼죠. 그죠?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는 뭐야? 니켈 카드뮴 배터리. 어.
이런 거 지금 노트북 같은데 들어가죠. 그죠? 노트북 같은데. 그다음 니켈, 이건 메탈입니다. 메탈. 니켈 플러스 메탈 수소입니다. 하이드로겐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길게 안 하죠. 그죠? 니켈 퍼 M은 메탈입니다. 금속. 예. 니켈 수소 배터리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걸 니켈 수소 배터리. 그다음 리튬 이온 배터리 조금 전에 봤죠. 그죠? 그다음 리드 엑시드 말 그대로 납하고 산하고 납축전지. 그럼 충방제는 얼마든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산화하는 반응을 이해하는 연료전지죠. 연료전지하고 이 배터리가 개념은 틀리죠. 어, 틀립니다. 헷갈리지 마시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화석 연료로부터 우리가 이거 다 배웠습니다. 그죠? 수증기 계열 뭐 가스화 시계 가지고 수소를 뽑아내요. 원자력 발전에서도 물 뽑아내 가지고 어떻게 전기화 시계 가지고 수소 뽑아내는. 안 그러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이런 거 물을 전기 분해시 가지고 수소를 뽑아낼 수도 있죠. 이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에 집어넣겠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런데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연료전지에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리포머 계질기 해가지고 이런 것을 수소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어떤 분당에다가 어떤 아파트에다가 예, 아파트의 연료 공급 장치에다가 LPG를 가져와 가지고 바로 집어넣으면 수소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죠? 수소를 가져와 가지고 수소를 집어넣으면 연료전지가 되는데 LPG라든지 메탄올, 석탄, 석유 같은 거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계질기를 통해 가지고 리포밍 시켜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야 된다. 그것을 전환시키는 이런 과정, 아이고, 요 수소 빼놓고 다른 수소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질기라고. 그 다음, 단위 전지. 말 그대로 유닛 셀이죠. 그죠? 전체를 뭐라고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곡, 요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의 셀. 이게 수십 장, 수백 장 모여있는 게 뭐예요? 하나의 스테이트입니다. 네. 자, 셀은 연료전지를 만드는 하나의 단위전지 혹은 단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택은 뭐요? 수소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단위전지를, 셀을 여러 개 예, 직렬로 계속해서 쌓아 올린 본체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한다. 그 다음 전력 변환기는 뭐 DC를 만들어진 DC를 AC로 바꾸어 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BOB.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보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뭐예요? 연료극이 있죠, 그죠? 연료극이 있고 요게 공기극이죠, 그죠? 연료극이 있고 연료극에 뭐를 집어넣어요? 수소를 집어넣죠. 그 다음에 공기극에서는 뭘 집어넣어요? 산소를 집어넣죠. 자, 연료극은 수소를 집어넣고 음극이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전지 전체를 보면은 제가 뭐 요래 그린다고 요래 그리면 안 됩니다만도 수소를 집어넣는 거, 산소를 집어넣는 거, 요게 뭐예요? 전해질 층이죠, 그죠? 요거 전해질 층.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파트로 있다. 연료국 부분,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도 왼쪽은 공기국 부분, 중간에 누가 있어요? 전해질 층이 있다. 요게 석장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이 하나의 셀이다. 물론 다른 것 중간에 엄청 부속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세 개 층이죠, 그죠? 하나, 둘, 세 개. 전해질 층까지. 예. 그래서 그걸 하나의 셀로 보면은 여러 개 셀을 적층시켜 놔요. 여기서 스택에서 뭐예요? 전압과 전류를 얻는다. 예. 자, 연료전지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했는 거죠. 아까 이야기 다 드렸는 이야기입니다. 예, 연료가 여기서 수소를 집어넣죠, 그죠? 수소를 집어넣으면 촉매층에서 수소이온과 전자로 되는 산화 반응. 그다음 여기서 들어오는 산소 O2죠, 그죠? 그럼 여기서 수소가 플러스가 넘어가죠, 그죠? 그다음 전자는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 산소 들어오는 거하고 뭐예요? 수소하고 만나가지고 뭐를 돼요? 물이 되어버리죠. 그럼 화는 반응이거든. 그래서 연료전지는 산화하는 반응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소와 산소가 만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죠. 그죠? 이거 역반응은 아니죠. 그죠? 이거 역반응은 아닙니다. 이거 역반응은 뭐예요? 수절의 반응이죠. 그죠? 수소를 만들기 위한 거. 우리는 지금 요 과정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가열하면 안 됩니다. 네,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죠? 요 반응이죠. 전기와 열을 만들고 물을 간단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 그 설명이고. 자, 연료, 공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소가, 연료국에서 수소 들어가죠. 수소는 들어와가지고 연료국에서 어떻게 해요? EH1 플러스와 두 개의 일렉트론이 됩니다. 요 수소는 전해질을 통해가지고, 중간에 전해질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전해질. 요 전해질 통해 들어와가지고 수소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O2하고 요거 만나가지고 물이 되는 거죠. 요 물은 어떻게 해요? 배출되면 되죠.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셀. 셀은 가장 적은 거죠. 그죠? 단위전지, 단전지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의 셀, 요게 싱글셀, 하나의 셀입니다. 셀을 여러 개, 자,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해하고 하이드로겐. 요게 뭐예요? 전의 질이죠. 노란 게, 그죠? 그래서 연료고 요게 이제 연료국이고, 요게 공기국이고, 요게 전해질 층이죠. 요게 세 개, 예를 들어서, 예, 다음은 조금 달라집니다만, 요 세 개가 모이고 했는 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스택이다 생각합니다. 공기국, 전해질, 연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생산하겠죠. 그죠? 예. 셀 한 개, 요렇게 했는 게 0.7V 정도. 실질적으로는 요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내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0.7V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0.7V 꼬마 정부도 불 못 밝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차라든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수백 개 적층 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로든 세로든. 그래서 전기차, 수소 전기차든 전기차, 수소 전기차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배터리 아니죠. 연료전지가 밑에 차 바닥에 옆 바퀴 있다고 하면 조금 거짓말 보태면은 이 전체가 뭐예요? 연료전지 배터리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됐고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요거 문제죠. 요게. 그치? 자, 뭐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미. 연료국 있고 전해질 있고 요거는 인산이 들어가니까 인산 뭐예요? 연료전지죠. 그죠? PAFC죠. 그죠? 인산형 연료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산이 들어가는 거. 요 뒤에 지금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테이블에가 나옵니다. 공기국 있고 그죠? 예. 이 전체 하나가 스택이죠. 그죠? 스택. 연료국에서는 수소가 공급되고 촉매에 의해서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일로 옮겨가겠죠. 그죠? 공기국 쪽으로 옮겨가겠죠. 누가 옮겨가요? 수소가 가겠죠. 수소이온만 보내지는 게 전해지죠. 공기국에는 뭐가 돼요? 산소가 공급되죠. 외부에서 산소가, 그지? 그래서 넘어왔는 연료국에서 전해질을 통과해가지고 수소이온과 촉매에 의해서 산소가 만나가지고 물이 되는 거죠. 그죠? 발열반응. 뭐 발열반응이니까 온수. 셀을 적층내는 것이 스택이다. 스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높은 전압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얼마에서 0.7V 정도 됐죠. 그죠? 0.7V가 막 수백 개 있어야 자동차 정도 굴러가다. 연료전지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실질적으로 스택이 중요하죠. 그죠? 전압과 전류는 스택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많으면 많을수록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실질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부분을 어디냐? 스택이죠. 그죠? 스택.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다. 전기화학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고, 보통 한 셀이 이제 한 4, 500개 정도.
그래서 50개 정도 셀, 예를 들어 놨죠. 50개 셀을 직렬로 연결하는. 그래서 한 개 셀이 0.7V죠. 그죠? 1kW 생산을 하려면 한 50개 쌓아놔야 돼요. 우리 셀, 스택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택도, 야, 별거 다 있죠. 그죠? 분리막, 가스 확산청, 디퓨전 시키는 거, 촉매청, 여기 촉매청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해질막 제일 안쪽에 있고, 분리막이 있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게스켓도 있습니다. 게스켓도.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가스 확산층하고 촉매층하고 전해질층하고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MEA입니다. 이게 한 단위 셀입니다. 한 단위 셀. 우리는 아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봤죠. 그죠? 그래가지고 공기극, 연료극, 그 다음 전해질. 이게 하나의 셀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더 복잡하죠. 그죠? 이 전체, 요 전체가 어떤 한 단위 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위 셀을 여러 개, 요게 하나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이게 전체가 뭐예요? 스택이죠. 여기서도 물론 0.7V 나옵니다. 0.7V. 0.7V 나오지만 또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층을 시켜놨죠. 그죠? 적층.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고, 뭐, 전해질 썼죠. 그죠? 세퍼레이터도 있고, 그냥 세퍼레이터 있고, 그 다음에 연료고 그다음 카본 베이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카본 세퍼레이터도 있고 지금 용어만 살짝 보면 촉매 백금을 썼구나. 네. 요 사이에 어떤 날 요게 들어있는지. 자, 그 스택을 이 전체가 한 스택이죠. 요 세 개가 스택이죠. 그죠? 스택을 여러 개 적정시켜 놨는 거죠. 그죠? 셀 스택 실링하는 거. 가스 같은 거 세면 안 되죠. 실링 뭐 막는 거죠. 그죠? 가스켓도 있고. 예. 셀실도 있고 상당히 또 들어가면 또 가스 디퓨전 기체 확산층도 있고 셀실 있고 그 다음에 양극판도 있고 예. 더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크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들어가니까 세계에서 더 들어가니까 별걸 다 있더라. 그래서 그거 하나 요 하나가 스택이죠. 그죠? 요 하나가 빨강 파랑 노란 거에 하나의 스택이죠. 그죠? 하나만 개발 잘 해놓으면 어떡해요? 여러 개 뭉쳐보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스택 설계시, 예. 분리판 냉각 유로 같은 거 최적 설계해줘야 된다. 그 다음 분리판, 예. 세퍼레이터 같은 거 가스 입구, 위치, 규격 같은 거 최적화해줘야 된다. 셀 스택 매니폴드 매 겹치는 거, 규격 같은 거, 크기 같은 거 최적 설계해줘야 된다. 그 다음 실링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최대 전기 용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요런 거 할 때, 요런 거 제작할 때 크기도 작아야 되고 가스 안 새고 최대한 전기 용량을 뽑을 수 있는 스택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MBA 이야기했죠. MBA 그죠? MEA. 예, MBA. 미안합니다. 어렵게 풀었으면은 뭐예요? 어셈블리 쪽인데 멤브레인 일렉트로이드 어셈블리 전해질막입니다. 전해질막. 막전극 접합체. MEA입니다. 자, 연료극하고 공기극 사이에 전해질 막, 고에 누가 있어요? 백금 촉매 있었죠. 아까 PT죠. 이런 거 보면 MEA. 요걸 이제 확장식에 나는 게, 여기 멤브레인도 있고, 촉매도 있고, 가스 확산층도, GDL도 있고, 이 전체 하나를 묶어가지고 뭐예요? MEA. 막전극 접합체라고 해요. 그래서 고분자 전해질 막이라는 전극 촉매층, 이런 게 세 개가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하나에서 딱 묶어놨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접합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료전지의 핵심 기술이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핵심. 그래서 연료전지 스택 원가 비중의 43%를 차지합니다. MEA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떻다는 거예요. 고분자 전해질을 막을 썼느냐, 아니면 인산형을 썼느냐, 아니면 뭐 알칼리를 썼느냐, 전극은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촉매는 뭐 어떤 거 썼느냐에 따라서 지금 백컴 쓰고 있습니다. PT 쓰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어떻다는 거예요. 연료진지 값이
비싸고 싸고.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MEA 막전극 접합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연료전지 핵심이 여러 개 적정되어 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440개가 밑판에 깔려 있다는. 그래서 그게 뭐 3개층으로 되어 있다. 한 개층으로 다 못하죠, 그죠? 좁은 공간을 세 개층으로 모았다든지 7개층, 5개층.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뭐 공간이 넓으면은 뭐 3개층하고 좁으면은 7개층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질 막 있었죠, 중간에, 그죠? 이렇게 해서 연료국, 공기국, 전해질 층인데, 요 전해질 막 이야기입니다. 수소이온만 통과시키죠. 수소 H1 플러스와 뭐가 돼요? 일렉트론 1 마이너스죠. 요것만 통과, 요쪽으로 보내줘야 되죠. 그죠? 그게 전해질 막입니다. 이제 요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냥. 고분자 전해질 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야, 뭐 인산형이라든지 고차 산화물 연료 전지라든지 메탄올이라든지 고분자라든지 인산형, 용융, 탄산형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여기서는 제가 그냥 고분자 전해질만 이야기합니다. PM. 네. 자, 양극하고 음극 수소이온만 전자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연료가 수소가 양극에서 음극 넘어가는 거 막아줘야 되죠. 뭐만 넘겨줘요? 수소만 넘겨줘야 되죠. 그죠? 접촉하는 거 막아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 수소이온만 잘 넘겨주고 전자는 어떻게 해요? 넘겨주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안정성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 요 고분자일 때는 고분자 막의 수분 함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분이 적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전도도가 떨어지죠. 수소 넘겨주는 게 그죠? 전도도가 떨어지고 막 수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항이 증가해가지고 안 좋다는 거죠. 또 수분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그 전극에 프로딩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분이 물 막 넘치듯이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치는 현상이 발생돼가지고 어떡해요? 전극이 반응 속도가 저하되고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개발했는 지금은 잘 개발하는 회사가 미국이 고어사입니다. 불 속의 강화막을 요 지금 국산 개발되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이 고화사입니다. 고화사.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은 이제 촉매층하고 지지체가 이제 지지체는 말 그대로 지지식이 주는 거고 촉매는 PT 이야기죠. 그죠? 예. 촉매층은 요 결합을 빠르게 깨버려야 뭐가 돼요? 깬다 그러면 좀 이상한 수소이온으로 되죠. 그 다음에 전자 일렉트론으로 되죠. 요때 촉매층은 백금 쓴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다음 에너지를 촉매는 씀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수소를 PT에 붙였다 뗐다 하는 말. 그래서 PT 백금을 나노 입자로 아주 작게 해가지고 카본판에 띄운다는 이야기. 요걸 하고 있는 게 일본 교세라. 예, 전 세계 독점 회사입니다. 지지체는 말 그대로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카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카본 베이스. 아까 잠깐 사진 봤는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봤나 그러면은 어디 나오는데 네. 그래서 카본 같은 거 예. 전부 다 카본 베이스죠. 그죠? 카본 베이스. 자, 지지체. 진짜 카본 베이스 촉매층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전체 역할, 물을 통로 역할을 합니다. 물 만들어지는 거 뽑아내야 되겠죠. 반응 기체를 촉매층으로 확산지는 기체 확산층이 있고 전류를 분리판으로 이동시키는 집전체 역할. 지지체 역할입니다. 세 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 확산층 역할, 집전체 역할, 그 다음 물이 밖으로 유출되는 통로 역할도 하고 있다. 그게 지지체. 딱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 그 다음 GDL층이죠. 그죠? 예, 기체 확산층. 분리판으로
공급되는 수소가스 촉매를 해가지고 확산시켜 주는 거. 말 그대로 기초 확산층이죠. 그죠? 그러니까 21%입니다. 상당히 좀 비싸겠지. 그죠? 탄소 베이스를 골고루 확산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주죠. 그죠? 예, 기체 확산층은 수소, 산소, 물을 공급하고 배출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기계적으로 지지시켜 주는. 그 다음에 촉매층으로 가는 통로 역할도 하고, 전자가 흐르는 통로 역할도 하고, 열을 전도해가지고 열을 제거하는 역할. 예, 분리판으로부터. 그러니까 요 하나가 MEA죠. 그죠? 예. 요 하나의 속에 뭐가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요런 게 들었는데, 요런 것이 다 있고, 가장 바깥에 MEA 바깥에 뭐요? 기체 확산층이 있다. 기체 확산층의 역할은 요런 거다라는 겁니다. 한 5가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분리파이죠. 그죠? 양극판, 바이폴러 플레이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퍼레이터. 예. 이게 지금 적층이 많이 돼 있죠. 그죠? 하나, 뭐, 둘, 셋, 네 개가 돼 있죠. 그죠?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이 전체를 단위 셀로 보자는 겁니다. 단위 셀로. 자, 그래서 분리판은 뭐, 저희가 각 전지를 분리하는 전도성 파널의 원가의 한 18% 정도. 이것도 꽤 비싸죠. 그죠? 자, 공기를 차단하고 유로 확보해가 전류를 전달하는 셀과 셀 사이에 있다. 공급 분리 역할을 하고. 전기 전도라든지 물 배출, 내부 열 관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분리판으로 갖추어야 될 쪽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야 된다. 강도 내구성 가져야 된다. 유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정밀성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금속 세퍼레이터, 카본 수지 세퍼레이터 쓰는데 뭐요? 카본 수지를 쓰고는 있습니다만도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일반적으로 카본 세퍼레이터, 카본 베이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가볍고 컴팩트하고 내역성이. 단점은 뭐요? 카본 세퍼레이터 카보이죠, 그죠? 금속보다 찢어지기 쉽죠, 그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 여기 보면 뭐 별거 다 있죠, 그죠? 연료가 들어가죠, 그죠? 요 공기가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가지고 뭐 직전판 냉각수 있고 냉각수 흘러나오고 냉각수 출구, 어, 공기 측 헤드, 연료 측 헤드, 그 세퍼레이터, 요 녹색 있죠, 그죠? 요게 요런 역할을 한다. 조건은 요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냥 그런 게 있다. 그 속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어느 정도 마찬가지다. 그 분리판이 뭐 아니냐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냅니다. 예. 그러니까 스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더라. 대충 남이 이야기하면 맞아 맞아 어디서 한번 들어봤다. 예.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있죠, 그죠? 요 세퍼레이터 있죠, 그죠? 그 속에 연료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전해질 여기 있고, 박스 확산층도 있고, 에노드층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기체 확산층, 예. 캐소드, 물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이게 하나의 셀이죠, 그죠? 셀. 양극판 있고, 그 다음에 새지 말았고 하는 거죠. 실 봉합하는 거죠, 그죠? 가스켓도 자동차 가스켓 생각하면 됩니다. 가스가 들어갔다 나왔죠, 그죠? 분리판 사이에 반응 가스가 누출 방지죠, 그죠? 기밀성이 있어야 되죠. 일반적으로 고무 가스켓을 쓴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쓰다 보면 가스켓도 어떻게 해요? 교환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백 개 셀 적층식이 나왔죠, 그죠?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자꾸 오래 쓰면은 탄성이 낮아지죠. 경도가 강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압축 변형 저항성에 상당히 견디는 탄소 소재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연료 처리 장치,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DC를 AC로 바꿔. 나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소 탱커, 공기 압축 탱커. 이거는 외부에서 가져오고, 이거는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필터만 2중, 3중, 4중 필터만 해갔지. 뭐. 자, 계속해서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분리판 있고 멤브레인막 있고, 그죠? 현재 불 속에 쓴다 그랬죠. 미국 고어사가 독점을 하고 있죠. 촉매층은 아직도 백금 촉매를 쓰고 있다. 나노 입자로 만들어 띄우는 기술이죠. 일본 교세라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GDL, 가스 확산층 같은 거, 도레이, 일본 도레이가사가 카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리판 같은 거, 현재 지하철 스틸 공업에서 만들고 있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다음 연료전지 우리가 이제 봤죠, 그죠? 자, 이제는 다 알죠. 무슨 양이냐. 여기서 수소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고. 지금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전해질.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한 6가지로 나눕니다. 6가지로. 이거는 전해질에 따라서 어떻다는 거예요? 가격이 엄청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발전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생명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생명이죠. 물론 그게 가스켓도 있고 뭐 바이폴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GDL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네. 전해질이죠, 그죠? 전해질. 수소 이온만 통과시켜 주는 거죠, 그죠? 자, 한 6가지가 있다. 자, 고분자 전해질. PMFC입니다. FC는 뭐 필요 없죠. 연료전지 이제 퓨어 셀이니까, 그죠? 고분자 전해질, 예. 말 그대로 폴리머, 일렉트로이드도 있고요. 고분자 전해질. 그 다음 인산, 예. 포스포릭 썼죠, 그죠? PAFC. 자, 우리가 아까 봤죠?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MC, 뭐예요? FC죠, 그죠? 그 다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고체 솔리드죠, 그죠? 솔리드 옥사이드 연료전지. 그 다음에 알칼리 연료전지. 이게 아마 최초죠. AFC. 그 다음 메탄올을 가지고 연료전지 DM. 다이렉트 메탄올 FC.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요 정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용융탄산염 MC.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고체 산화물 SOFC 같은 거. 그 다음에 알칼리 연료전지 AFC.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탄올이죠. 그죠? DMFC.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것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는 이야기 못하지만도 지금 이것도 쓰고 있죠. 그죠? 이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고분자 전해질 연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4번 있죠. 그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보다는 효율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MFC하고 SOFC 쪽으로 많이 개발되고 또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료전지가 어디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 틀리죠. 연료전지가 모빌리티 쪽으로 가고 자동차 쪽으로 가고 핸드폰 뭐 이런 핸디용으로도 가고 있다. 어디에 뭐가 쓰이는지 모르죠. 그죠? 그러나 대충 전력에 따라서 다르다. 자, 작동 온도에 따라서 고온형, 저온형입니다. 고온형은 말 그대로 높은 온도죠. 그죠? 저온형은 한 200도씨에서. 네. 그러니까 고온형은 용융탄, MCFC 같은 거. 예.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예. 650도 이상 고온에서 작동한다. 그다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SOFC. 예. 자, 고온에서 상당히 반응성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PT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비기금속, 니켈 같은 거, 비기금속 촉매를 써도 괜찮다는, 발전율이 상당히 괜찮다는. 그래 쓰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게 취약하다. 그래서 발전소라든지 대형 건물에는 이런 게 좀 고온형은 안 맞다. 그 다음 저온형은 상당히 좋죠, 그죠? 일단 내지만도 고온 돌리는 것보다는 저온형으로 전기를 뽑아내면 더 낫죠, 그죠?
인산형 연료전지 같은 거, 그 다음에 고분자 연료전지 같은 거, 알칼리 AFC 같은 거는 상당히 부하 변동이 뛰어나죠. 그 대신에 뭐예요? 위에 거 다르죠, 그죠? 좋은 쓰는 대신에 PT100 금속매를 써야 된다. 요거에 비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효율이 낮다. 그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동전기와 수송용 같은 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전기차 쓴다. 연료전지 쓴다. 그러면 요거 저온용을 쓰죠. 그죠? 고온용, 고온용 밑에 막 배터리 운전하면서 그 밑에 뭐예요? 650도 불불 끓으면 안 되죠. 그죠? 지금도 이 온도 200도는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 들어가는 거. 상당히 많이 낮죠. 그죠? 이동 전원, 핸드폰이라든지 뭐 백업 전원, 가정용 이런 데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많이 쓴다, 이걸 많이 쓴다. 그거는 다르죠. 그죠? 이런 데는 이거 안 맞고, 이런 데는 이거 맞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온용이면서도 변동이 뛰어난 거. 예. 그러니까 PAFC라든지, 그다음 PMFC라든지, 그다음에 AFC 같은 거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고체 산화물도 연구 개발되고 있죠.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죠. 고온형은 요 두 가지로 보시고, 저온형은 200도 미만이고, 요건 600도죠, 그죠? 예, 고온이죠. 작동 온도는 몰랐답니다. 예, 그냥 말 그대로 고온형은 높은 온도에서 하고, 저온형은 한 200도 미만 촉매. 예, 고온형은 뭐 비금속. 요거는 뭐예요? 비싸죠, 그죠? 전해질. 예, 중간에 있는 거 전해질, 그죠? 요 전해질. LIK, 용융탄산염. 말 그러니까 뭐예요? 용융탄산. 지르코니아 산화물 쓰니까 지르코니아 산화물이 뭐예요? 고체죠, 그죠? 고체 산화물. 인산 쓰니까 인산염 뭐예요? 연료전지죠. PAFC죠, 그죠? PAFC. KOH는 NaOH 쓰니까 알칼리 연료전지. 고분자 전해질 막을 수소이온 교환막 쓰고 이건 대부분 고성능 산화주소에 있거든요. 매트릭스에 있거든요. 고분자 막에다가.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요 고분자 전해질 막에다가 요 빨갛게 칠해놨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나 가는 방향은 뭐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PMFC라든지 그다음에 SOFC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건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 같은 거는 수소 다 들어가죠. 그렇죠? 수소 들어가면 됩니다. 메탄올 같은 거는 메탄올 쓰면 되죠. 효율도 뭐 그렇게 대동소이하죠. 그렇죠? 60. 스택 크기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좋으냐? 아니죠. 그죠? 이게 좀 낫죠. 그죠? 한 개에서 100개만 하더라도 같은 출력을 킬로와트 따질 때 고분자 전해질 막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이건 2000개나 있어야 돼요. 이건 100개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뭐 외부 계절기. 예. 수소 뽑아내는 거. 예, 필요 없고 이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고율 외우지 마세요. 예. 이거 저 뭐 시험 낼 의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열병합 발전, 그 다음에 복합 발전, 내구성이 크다. CO2에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알칼리. 산성, 저온 작동, 이건 말 그대로 저온이죠. 저온 작동. 주용도 이제 대규모 발전, 뭐 이동체, 우주 발사체 알칼리 옛날 썼죠. 아폴로 11호에 그죠? 지금 고분자 전해질 막 같은 거는 수송용, 가정용, 휴대용 전원 같은데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게 뭐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재료 부식되니까 조심을 해요. 용융염이 휘산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가스 처리를 좀 해줘야 된다.
고온 열압 돼가지고 열 파괴가 일어나니까 조심을 해줘야 된다. 저온형 중에서도 재료 부식 같은 거, 예. 인산 유출되니까 조심을 해. 전해질 누수 방지 같은 거 연구 과제죠, 그죠? 예. 불가능하다. 고가 촉매 전해질 이런 것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완전한 건 없죠, 그죠? 예. 자, 연료전지 보면은 이제 고성능 있고 뭐 수성용 모빌리티 쪽이죠. 발전력 우리가 발전하겠다고 뭐 수십 킬로, 수십 메가와트 정도는 요 세 개는 가능하다. DM은 뭐요? 다이렉트 메탄올 쪽이죠. 다이렉트 메탄올 빼고는 어떻다는 거요? 발전용 얼마든지 개발해가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좀 작쪽이죠. 가정 건물용 그렇다면은 SOFC하고 PMFC. PMFC는 뭐예요? 고분자 전해질하고 SOFC는 뭐예요? 고체 산화물이죠, 그죠? 그런 됐죠. 그다음 수성용 모빌리티 쪽에 예, 배가 엄청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다. 휴대용은 뭐 그냥 이거가 일반적으로 개발돼 있죠. 메탄올까지 써도 관계없다는 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온하고 고온이 있었죠, 그죠? 저온은 백금 촉매서요. 이거는 비기금속을 써도 관계없다 그래야죠, 그죠? 그래서 수소연료, 메탄올. 메탄올 내는 거는 다이렉트 메탄올 연료전지 쓰는 거고, 수소연료로 쓰는 거는 PAFC. 예. 인산형 연료전지죠. 인산형 연료전지. 요거는 고분자, 알칼리. 이런 거는 뭐 이런 데 써요. 그 다음 고온형은 요걸 해가지고 MCFC 같은 거. MCFC가 뭐예요?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죠. 솔리드 옥사이드죠. 요거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런 거는 이렇게 써요. 발전용 쓰려면 고온으로 돌려주는 게 맞겠다. 그죠? 그러면서 비기금속을 써가지고 발전용 쓰면 되겠다. 이것도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4시에 수업 있는데 언제 끝나나요? 그래요.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예, 마칠게요. 예, 아유, 나 시계를 잘못 봤어요. 예, 예, 미안합니다. 자, 질문 있어요? 미안합니다. 마칠게요.